안녕하세요. 어버코리아 기술지원팀 주현우 대리입니다. 오늘 영상은 와고 이칵핏 소프트웨어에 대한 내용이며 이칵핏 프로젝트 생성부터 프로그램 다운로드까지의 간단한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칵핏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전에 프로젝트의 메인 프로그램의 언어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좌측에 보이는 메뉴에 옵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옵션에 디폴트 프로그램 랭귀지를 클릭하시면 프로젝트의 디폴트 랭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칵핏은 IEC 61131-3 PLC 프로그래밍 표준 언어인 IEL, LD, FBD, SFC, CFC, ST를 지원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한 언어를 선택하여 어플리케이션 개발이 가능합니다. 저는 ST 언어로 설정하겠습니다. 디폴트 랭귀지를 설정을 완료하였다면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하기 위해서 좌측 메뉴의 New 항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 New 항목에 Empty 프로젝트를 클릭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New 프로젝트 생성이 완료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좌측에 보시면 디바이스 스트럭처와 프로그램 스트럭처 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디바이스 스트럭처는 와고 컨트롤러 하드웨어의 컨피그레이션 그리고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부분이고, 프로그램 스트럭처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했으면 프로젝트에 사용할 컨트롤러를 추가해 줘야 합니다. 컨트롤러를 추가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우측에 프로덕트 카탈로그를 통해서 매뉴얼로 추가하는 방법과, 다른 한 가지는 컨트롤러에 설정된 IP 어드레스를 통해서 스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매뉴얼로 컨트롤러를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측 프로덕트 카탈로그를 보시면 여러 항목들이 있고, 이 컨트롤러를 클릭해 보시면 이칵핏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트롤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클릭하여 찾는 방법 대신 좀 더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검색창에다가 컨트롤러 모델명을 검색하여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사용 중인 컨트롤러는 PFC200 제너레이션 2 750-8212 제품입니다. 검색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해당 컨트롤러를 찾을 수 있고,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이 가운데에 있는 네트워크 뷰에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추가가 완료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컨트롤러의 모델명, 이미지 등이 보입니다. 컨트롤러를 클릭하고 우측 하단에 세팅으로 이동하여 컨트롤러에 대한 IP 설정을 해줍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컨트롤러의 IP 어드레스는 192.168.1.17입니다. 17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가 추가가 다 완료되면 이제 컨트롤러에 부착된 I/O 모듈들을 추가해 줘야 합니다. I/O 모듈을 추가하는 방법은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해서 디테일 페이지로 이동을 먼저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컨트롤러의 디테일 페이지로 넘어왔으면 I/O 모듈을 추가하기 위해서 컨트롤러 추가하는 방법과 동일하게 프로덕트 카탈로그를 통해서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검색창을 통해서 모듈을 검색하여 추가하는 방법이 좀 더 간편하게 추가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현재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 디지털 인풋 아웃풋 모듈 각각 한 개씩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단 검색을 통해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을 하고 드래그를 하셔서 컨트롤러와 엔드 모듈 사이에 가져가시면 플러스 모양이 나옵니다. 이때 드랍을 해주시면 모듈이 추가됩니다. 나머지 모듈들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컨트롤러에 연결된 I/O 모듈 4가지를 모두 추가했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모듈을 하나씩 드래그 앤 드랍으로 추가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아웃풋 카드가 총 10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10번을 해줘야 10개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검색된 I/O를 클릭해 보시면 우측에 보시면 이런 플러스 모양의 그림이 나옵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퀀티티를 입력하는 부분이 나오고 여기에 5를 입력하고 애드를 누르면 마지막 모듈 뒤쪽으로 5개의 DO 모듈이 추가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한 번에 여러 개의 모듈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뉴얼로 I/O 모듈을 추가하고 컨트롤러를 추가하는 방법은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환경에서 미리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뭔가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컨트롤러의 IP 어드레스를 통해 스캔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뉴얼로 추가했던 컨트롤러는 삭제하겠습니다. 네, 컨트롤러를 스캔하는 방법은 상단의 네트워크 탭을 눌러보시면 스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스캔 버튼을 통해서 스캔을 할 수 있는데 스캔을 하기 전에 IP 어드레스의 레인지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스캔 레인지인데요, 스타트 어드레스와 엔드 어드레스를 설정해서 이 스타트 어드레스와 엔드 어드레스 사이에 있는 컨트롤러들을 스캔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플라이를 누르고 스캔을 눌러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러 192.168.1.17 어드레스를 갖는 컨트롤러가 스캔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그림과는 좀 다르게 파란색 박스로 보여지는데요, 이거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은 거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Apply All 버튼을 통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Apply All과 Apply Selection 버튼이 있는데요, Apply All 같은 경우는 현재는 네트워크 상에 컨트롤러가 하나가 있어서 Apply All이나 Apply Selection이나 큰 의미는 없지만, 만약에 한 네트워크 상에 여러 개의 컨트롤러가 있으면 여기에 여러 개의 컨트롤러가 스캔될 겁니다. 이 스캔된 컨트롤러들 중에서 제가 사용할 컨트롤러를 선택해야 된다, 모든 것을 다 선택하는 것이 아닌 어떤 특정 컨트롤러를 선택해야 된다면 이 체크박스를 통해서 셀렉션한 컨트롤러만 어플라이를 통해서 스캔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Apply All 밑에 화살표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면 일반 Apply All과 All Include 모듈이 있습니다. 두 개의 차이는 Apply All을 누르시면 아까 매뉴얼로 추가했던 컨트롤러만 추가했던 방법과 동일한 게 컨트롤러만 추가가 되는 것이고, All Include 모듈을 하시면 컨트롤러와 연결된 모듈들도 한 번에 스캔이 됩니다. 저는 Include 모듈을 통해서 스캔을 완료하겠습니다.
네, 모든 스캔 과정이 끝나면 처음에 매뉴얼로 추가했던 컨트롤러와 마찬가지로 컨트롤러의 모델명과 이미지가 나오고 실제로 4개의 I/O 모듈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드웨어 세팅에 대한 부분은 완료되었고, 다음은 이어서 프로그램 스트럭처에서의 어플리케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스트럭처의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I/O 모듈들에 대한 설정 부분을 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O 모듈의 입출력 어드레스의 베리어블 할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컨트롤러의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여 세부 설정 페이지로 이동했습니다. 각 모듈들을 클릭해보면 아래 로컬 버스 I/O 매핑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로컬 버스 I/O 매핑에는 각 채널에 할당된 피지컬 어드레스와 데이터 타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 같은 경우는 한 채널당 한 워드가 할당되어 있고, 디지털 인풋 아웃풋 같은 경우는 한 채널당 한 비트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워드 형태도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 디지털 인풋 아웃풋 모듈이 16채널 DI/DO 모듈인데 각각의 채널별로 베리어블을 할당해서 채널별 컨트롤이 가능하지만 워드 단위의 베리어블을 통해서 하나의 워드에 각각의 비트를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 I/O 모듈의 각 채널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변수 할당을 해줘야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구성은 아날로그 인풋 1채널과 아날로그 아웃풋 1채널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인풋 1채널과 디지털 아웃풋 1채널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아웃풋에 아웃풋 출력을 내보내면 아날로그 인풋 1채널로 들어올 것이고, 디지털 아웃풋 1채널을 온 시키면 디지털 인풋 1채널이 온이 될 겁니다. 따라서 각 I/O 모듈에 1채널에 출력을 줄 경우에 각 인풋 모듈의 1채널에서 데이터 변화값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모듈들의 1채널에 해당하는 변수들을 선언해 보겠습니다. 이 베리어블 부분에다가 변수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편의상 각 모듈당 1채널씩 변수 할당을 하겠습니다. 네, 각각의 첫 번째 채널에 대한 변수 선언을 완료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워드 타입의 변수도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선언을 한 뒤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지털 아웃풋 같은 경우는 일단 각 채널별로 베리어블이 설정되어 있다면 이 워드 타입의 변수로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DO1 채널을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 이 워드로 디지털 아웃풋 모듈을 제어할 수가 있고, 각각의 불값으로 한 비트 단위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디지털 아웃풋 같은 경우는 비트 단위의 변수를 선언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가 됐고,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플리케이션 파트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스트럭처를 클릭해 주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라이브러리 매니저, PLC, PRG, 태스크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매니저는 코드시스와 와고에서 제공하는 펑션 블럭을 사용하기 위해 라이브러리를 추가하고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 PLC, PRG의 경우는 이제 실제 소스 코드를 컨트롤러를 위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태스크 컨피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 PLC, PRG라는 이 POU라는 모듈이 있는데 이 PLC, PRG를 동작시키기 위한 스캔 타임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PLC, PRG로 넘어가서 소스 코드 작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칵핏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상단 부분은 로컬 변수, 지역 변수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고, 아래 부분은 이제 소스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초기에 제가 설정했던 언어는 ST 언어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 PLC, PRG가 ST 언어의 프로그램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변수를 선언해서 디지털 인풋, 아웃풋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컬 변수에 X 버튼이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X 램프라는 변수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X 버튼은 가상의 변수로서 X 버튼을 통해서 디지털 아웃풋을 컨트롤하고 실제로 디지털 아웃풋 값이 나갔을 때 디지털 인풋이 들어오면서 X 램프를 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소스 코드 작성하는 부분에서 F2를 눌러보시면 인풋 어시스턴트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인풋 어시스턴트의 베리어블 파트를 보시면 IO config 글로벌 매핑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디바이스 스트럭처에서 각 모듈별로 변수 설정을 했었는데 그 변수들이 이 IO config 글로벌 매핑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XDO 1채널, DO 1채널 변수를 불러오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오시고 이 값에 실제로 X 버튼의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X 램프라는 변수에는 디지털 인풋 1채널 변수를 어사인해서 실제 DI 1채널 포인트가 들어왔을 때 이 X 램프에 ON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프로그래밍 작성을 해주시고 컨트롤러의 프로그래밍 다운로드 하는 방법은 위에 보시면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탭을 눌러주시면 이 커넥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커넥트라는 부분이 이 현재 소스 코드를 컨트롤러에 다운로드 한다는 의미입니다. 커넥션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커넥션을 누르시면 이제 디바이스에 로그온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로그온 계정은 디폴트로 어드민의 와고입니다. 어드민 와고를 입력해 주시고 OK를 누르시고 다운로드 하시겠습니까? Yes 눌러주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완료되고 위에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이 컨트롤러가 스타트를 시작합니다. 앞에 보시면
스탑 상태에서는 빨간불이었는데 스타트가 되면서 초록불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고, 이제 실제로 모니터링 화면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X 버튼이라는 변수의 값을 ON을 시켜보겠습니다. 네, 더블 클릭을 하시면 true로 바뀌고, 이거는 실제로 준비된 값이며, 우클릭을 하시면 write all value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실제로 값이 써지면서 DO1 채널에 출력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DO1 채널에 출력이 나가면서 DI1 채널로 값이 들어왔기 때문에 X램프에 true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단 디스커넥트를 해서 모니터링 모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레더 언어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생성했을 때는 PLC/PIG가 하나가 있지만 이 프로그램을 나눠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에 우클릭을 하시면 POU라고 있습니다. 이 POU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추가할 수 있는데, 네임은 원하시는 네임을 쓰시면 되고, 타입은 프로그램, 랭귀지는 레더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드 버튼을 눌러주시면 프로그램 창이 하나 더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LC/PIG와 마찬가지로 위의 부분은 로컬 변수를 선언하는 부분이고, 아랫 부분은 이제 레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했던 것과 같이 동일한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레더는 우측에 보시면 이 툴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툴박스에서 레더 엘리멘트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접점과 코일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툴박스에서 이 엘리멘트들을 사용하는 방법은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컨택을 하나 추가해보고 코일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택에 X 버튼을 어사인 해보겠습니다. 네, 코일 쪽에는 실제 디지털 아웃풋 1채널에 대한 변수를 어사인 하겠습니다. 네, 이 라인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이 화면에 우클릭을 하시면 인서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인서트 네트워크를 눌러주시면 아래 라인이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컨택트 하나와 코일 하나를 생성하겠습니다. 이 컨택트에는 디지털 인풋 1채널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 아웃풋에는 X램프 가상의 변수를 어사인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됐는데 좌측에 보시면 POU는 지금 빨간색 불로 스탑 상태인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PLC 태스크에서 현재 콜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PLC/PIG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태스크 컨피규레이션에서 add 콜을 통해서 이 POU를 호출해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이 메인 프로그램에서 이 POU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이 메인 프로그램에서 POU를 호출해서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그램을 지우고 POU를 호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다운로드를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체인지를 하겠다 선택해 주시고, 네, 다운로드를 하시면 POU가 초록불이 들어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X 버튼 컨택트를 제가 더블 클릭해서 라이트를 해보겠습니다. 네, 라이트를 하면 디지털 아웃풋에 커맨드가 나갔고, 디지털 인풋으로 피드백을 받아서 지금 램프가 켜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칵핏에서 아날로그 인풋, 아웃풋 카드의 그 실제 워드 값을 엔지니어링 유닛으로 바꾸는 그런 스케일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펑션 블록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 펑션 블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브러리 매니저에서 라이브러리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매니저를 보시면 add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이 add 라이브러리를 눌러주시고 여기에 util이라는 라이브러리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util을 검색하시면 util 라이브러리가 나오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현재 이 해당하는 버전의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전 버전의 라이브러리로 잠깐 바꿔준 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추가를 하시면 방금과 같은 화면은 안 뜨실 겁니다. 네, util을 클릭해 보시면 아래 util에 있는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펑션 블록들은 그래픽과 도큐멘트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각각 사용하는 방법은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 제가 지금 스케일링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스케일링에서 사용되는 펑션 블록은 이 lintrapo라는 펑션 블록을 사용합니다. 이런 펑션 블록인데 이거를 한번 프로그램에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트워크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추가해 주시고, 펑션 블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툴박스의 제너럴 부분에 박스, with, en, eno 이것을 사용해서 펑션 블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를 하셔서 놓으시면 됩니다. 이 en은 말 그대로 이 펑션 블록을 enable 할 건지 disable 할 건지를 결정하는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을 컨택을 지우셔도 되고, 여기에 툴을 통해서 항상 동작할 수 있도록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til 라이브러리에 아까 lintrapo라는 그 펑션 블록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이 박스를 눌러보시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펑션 블록스에 util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util 라이브러리를 누르시고 lintrapo를 찾아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엔터를 눌러주시면 util.lintrapo라는 펑션 블록이 생성이 됐고, 이 펑션 블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이 로컬 변수에 변수화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b.ai로 저는 변수 선언을 하겠습니다. 오토 디클레어에서 OK 하시면 변수가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있는데, 이 인풋, 이 펑션 블록에 대해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인풋에 들어오는 어떤 아날로그 값을 인풋 민맥스 값과 아웃풋 민맥스 값을 통해서 이 아웃풋으로 스케일링을 해줍니다. 예를 들면 인풋에 아날로그 인풋 포인트를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아날로그 1채널 인풋 민에는 0, 인풋 맥스에는 32767 32760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아웃풋 민에는 0, 아웃풋 맥스는 100.
네,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아날로그 인풋 모듈은 4에서 20mAh의 모듈인데 와고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0에서 뭐 32760 또는 0에서 32767 그 모듈마다 조금씩 다른데 그 워드 값을 그 실제 전류 값을 이 워드 값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듈 같은 경우는 3mm일 때 0, 20mm일 때 32760의 값으로 워드 값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4에서 20mm로 들어오는 값을 실제로 0에서 100%로 스케일링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에러 부분은 일단 지워주고요. 여기에 아웃풋은 리얼로 변수를 선언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아웃풋 같은 경우도 실제로 가상의 어떤 아웃풋 변수를 실제 모듈의 그 워드 값으로 변환을 해서 커맨드를 줘야 되는데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를 추가하셔서 위에 컨트롤 C, 컨트롤 V를 통해서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항상 변수명을 바꿔주셔야 합니다.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이제 가상의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AO 매뉴얼 밸류 인풋은 0에서 100% 0에서 100%를 줬을 때 실제 AO로 나갈 수 있는 워드의 출력은 0에서 32767로 변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웃풋에는 실제로 이 펑션 블럭 같은 경우는 인풋 아웃풋이 모두 리얼 값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아웃풋 값은 항상 리얼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아날로그 아웃풋의 그 첫 번째 채널 같은 경우는 워드 값으로 전송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리얼 값을 아날로그 값으로 변환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박스를 하나 추가를 해서 연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서 여기 놔주시면 추가가 되시고, 이거는 펑션 블럭은 아니고 일반 펑션인데 toWord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 타입이라도 다 워드 타입으로 바꿔주는 그런 펑션입니다. 그래서 아웃풋에 temporary AO 를 만들어 주시고, 이 아웃풋이 이 펑션의 인풋에 들어가고, 실제로 이 아웃풋은 아날로그 아웃풋 1채널 워드 타입에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에러 없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하시면 이런 모니터링 화면을 보실 수 있고, 제가 아날로그 아웃풋 매뉴얼 밸류에 5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50을 입력하면 16384 워드 값이 나가고, 실제로 아날로그 인풋에도 50%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날로그 아웃풋을 다시 100%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 아날로그 아웃풋에 20mA가 나가서 실제로 아날로그 인풋에도 20mA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모니터링 모드를 종료하고 리테인 메모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로컬 변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컨트롤러가 전원이 꺼질 경우 모두 초기화됩니다. 하지만 리테인 메모리라고 해서 전원이 꺼져도 항상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선언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우클릭을 하신 뒤 네, 여기 보시면 persistent variable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고 엔터를 해주시면 글로벌 persistent retain memory가 나옵니다. 여기에 제가 테스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티저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모니터링 모드를 해보겠습니다. 네, 실제 지금 이 값에 100을 넣고 라이트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POU를 보시면 이 RAO MV라는 값에 100이 있습니다. 제가 콜드 리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콜드 리셋을 한 뒤 스타트를 다시 해주시면 이전에 있던 RAO MV 값은 0으로 초기화가 됐고요. 이 persistent variable에 있는 iInteger 값은 10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원이 꺼졌다 켜져도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변수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설정 값들이나 지워지면 안 되는 어떤 값들을 선언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그램 다운로드 할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커넥션을 누르셨을 때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 되지만 이 다운로드 된 프로그램은 전원이 꺼졌다 다시 켜지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라는 항목을 클릭해서 컨트롤러의 메모리에 심어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 부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하지 않고 컨트롤러의 전원이 꺼졌다 켜지시면 프로그램은 초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부트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트 어플리케이션을 해주시면 이제 전원을 껐다 켜셔도 지금 다운로드 하신 프로그램과 동일한 프로그램이 부팅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PLC들과 달리 다운로드를 한 뒤 이 컨트롤러 안에 있는 소스 코드를 업로드를 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디바이스 자체에 이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이 디바이스 스트럭처를 누르시고 디바이스 탭을 가보시면 프로젝트 아카이브 다운로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주셔야지 프로젝트 파일이 컨트롤러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나중에 그 프로젝트 파일을 다시 업로드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아카이브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젝트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파일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가 완료됐고요. 네, 다시 이 프로젝트를 한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업로드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해야 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하시고 그 업로드 받을 컨트롤러를 추가를 해줍니다. 추가를 해주신 뒤 이 컨트롤러의 IP를 설정해 줍니다. 설정하시고
그 아카이브 다운로드 할 때와 동일하게 디바이스 탭에 프로젝트 아카이브 업로드를 눌러주면 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업로드 받으려는 컨트롤러의 펌웨어 버전이 16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경우에는 18 버전으로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에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파트에서 이 리플레이스를 눌러서 해당 컨트롤러와 동일한 펌웨어 버전을 맞춰줍니다. 리플레이스를 눌러서 펌웨어 디스크립션 파일을 교체해 줍니다. 교체를 해 주신 뒤에 다시 프로젝트 아카이브 업로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컨트롤러에 계정을 입력해 주시고 그래서 업로드 받으실 때는 해당 컨트롤러의 펌웨어 버전과 IP 어드레스를 아셔야 업로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로딩하고 다운로드하는 이 과정은 이 프로젝트 파일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아까 작성했던 그 프로젝트가 업로드가 됐습니다.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정을 입력해 주시고 네, 어떤 다운로드의 과정 없이 바로 모니터링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